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인천시의회가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습니다. 첫 순서로 관광공사에 대한 행감이 진행됐는데요. 내부 소통은 물론 행사 안전 문제 등이 제기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송유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일 진행된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첫 타자는 인천관광공사였습니다. 의회는 스마트 관광 앱 사용자에 대한 질의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24년도에는 50% 이상 이제 급감하고 있잖아요. 그 스마트 관광 앱 사용이 왜 이렇게 현저하게 줄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이지 앱을 사용하고 있는 영역이 인천 전역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주로 어느 지역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지. 이게 이제 그 계양장 주변하고요. 네. 이제 그 송도 이제 주변인데요. 이제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야간강하고 같이 연계하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뭐 강화라든가 또 뭐 중구도 그 계양장 외 지역, 그다음에 부평이라든가 뭐 남동 이렇게 지금 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상 플랫폼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그 상상 플랫폼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말씀했는데 어느 정도 진전이 하고 제가 그 1층 뮤지엄 L은 늦어도 1월 중에는 다 새로운 컨텐츠가 좀 바뀔 거라고, 일감만 빼고 바뀔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키즈 에어바운스 그거는 12월 초에 어린이들이 와서 놀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3, 4층도 그 컨텐츠를 늦어도 12월까지는 다 완료가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날 락페스티벌에 대한 안전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관객들이 와가지고 혹시나 진짜 우려될 어떤 사고가,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부분은 없잖아 있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서 있으면서 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조심하게 되는 그런 축제였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 잘 관리하셔서 내년에 더 안전하고 더 즐거운 행사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공사 내 소통에 대한 질의에 대해 백현 사장은 열린 사장실 운영을 통해 직원은 물론 노조와도 상시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18일까지 시설공단과 사회서비스원, 의료원과 보건환경연구원 등 소속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차입니다. 인천시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3년 연속 국비 6조 원 초과 달성을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7일 국회를 찾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등 인천시당 핵심 당직자를 만나 인천 지역 현안은 물론 국비 사업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국비 요청 사업으로는 서해오도 정주생활지원금 인상과 제75주년 인천 상륙작전 기념주간 행사, 인천발 KTX 직결과 인천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 설립 등 10건입니다. 특히 최근 인천형 출생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의 국가정책 전환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구제도시 연장 등도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시는 주요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했습니다. 주요 현안으로는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비롯해 북소음방송 피해 지원 대책, 인천고등법원과 해사 전문법원 설치,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재정 지원과 GTX BD 2노선의 조기 개통, 격인고속도로 지하화 등 13개 사업입니다. 한편 시는 국민의힘 인천시당과도 조만간 당정협의회를 열고 국비 지원과 현안 해결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김포시가 지난 6일 공항소음대책위원회를 열고 공항소음 피해 주민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올해 주민지원 사업 추진 현황과 김포시의 소음대책 추진 사항, 내년도 주민지원 사업 편성안을 확인하고 정책 개선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김포시는 이날 논의한 사안을 한국공항공사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차기 김포공항 소음대책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소음대책위원회를 운영 중으로 내년부터 김포시에는 주민대표 3명이 참여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도시형 생활주택 면적 규제를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소형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중형 크기까지 허용하는데 아파트 공급 부족을 해소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토부는 입법 예고를 통해 소형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바꾸고 5층 이상 지을 수 있는 주거 전용 면적을 종전 60제곱미터 이하에서 85제곱미터 이하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소형인 도시형 생활주택의 면적 제한을 단지형 도시형 생활주택과 같은 크기로 완화한 것입니다. 정부가 도시형 생활주택 면적 규제를 완화한 것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3기 신도시와 재개발 재건축, 신규 택지 공급 계획이 잇따르고 있지만 단기간 공급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파트보다 규모가 작고 인허가와 분양 절차가 간단해 단기간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9년 도입 이후 10여 년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심에서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난립 우려도 함께했지만 서민 주거 안정에 필요한 주택 공급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이후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늘어나면서 빌라와 도시생활주택 등 비아파트에 대한 기피 인식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주택 공급 효과를 기대하는 시선과 비아파트 양산을 우려하는 시선이 섞여 있습니다. 공급 효과를 기대하는 쪽에서는 면적이 커져 가족 실거주 수요자들의 발길이 늘고 취등록세 등 부담 때문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저했던 수요층도 이동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반대로 주차장 등 여건이 열악한 공동주택이 난립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 단계보다 개별 세대의 면적이 좀 더 커진다고 한다면 자차를 보유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주차 요건이 완화된 도생에서는 아무래도 생활상의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면적 규제 완화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받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성입니다. 통계청의 10월 소비자 물가 동향이 발표됐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안정적이었지만 배추 가격이 급등했다는 결과를 내놨는데요. 11월로 접어들며 배추값은 소매가 기준 5천 원 가까이 떨어졌는데 소비자 입장에선 여전히 부담입니다.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9월과 10월 배추 가격이 급등하며 김장철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부담이 큽니다. 이번에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요새 또 정부에서 걔가 좀 내렸다 하대. 근데 그래도 좀 비싸요 지금.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농축수산물 소비자 물가 지수가 1.3% 올랐고, 이 중 배추값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1.5% 올랐습니다. 6월까지만 해도 포기당 3,000원대이던 배추값은 7월, 8월로 이어지면서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9월과 10월에는 포기당 9,000원이 넘는 날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11월에 접어들며 포기당 4,000원대로 가격은 떨어졌습니다. 기상 여건이 좋아지고 출하량이 늘어난 덕분입니다. 배추값은 떨어졌지만 소비자의 지갑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습니다. 올릴 만큼 이렇게 오른 적이 처음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당황스러웠는데 그래도 올랐으니까 재료비는 이제 이게 맞춰야 되니까 좀 많이 좀 올려서 받았는데, 요새는 지금 좀 많이 내리고 하셔가지고 좀 많이 내려가지고 팔고 있거든요. 많이 비쌀 때보다는 가격이 많이 내렸는데 그 손님들 생각하기에는 여전히 예전보다가 비싸니까 아직도 그렇게 쉽게 사는 것에 좀 꺼리고 있죠. 값은 떨어졌지만 소비자 피부에 와닿지 않는 상황.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일 김장재료 공급 확대, 할인 지원 등을 통해 국민들의 김장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1월 7일부터 12월 4일까지 4주간 할인 지원이 들어가는데요. 뭐 대형마트라든지 전통시장에서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천일염, 이렇게 기타 등등해서 14가지가 있는데, 이 14개 품목에 대해서 최대 50%까지 할인을 시작을 합니다. 정부는 또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위해 오는 11일부터 제로페이 농활 상품권을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또 김장재료뿐 아니라 수육용 돼지고기도 20%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고, 오는 13일부터 12월 1일까지는 천일염, 젓갈 등 수산물에 대해 최대 50% 할인 지원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경기도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함께 중소벤처기업부의 레전드 50플러스 2.0 사업에 참여해 첨단 바이오 헬스 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레전드 50플러스 2.0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광역지자체가 협업해 혁신적인 기술과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중소기업을 선정하고 3년간 집중 지원해 지역 주력 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인데요. 도는 이번 공모사업 참여로 총 143억 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도는 오는 14일 참여기업 모집 설명회를 개최하고 20일에서 27일 신청서를 받아 총 30개의 참여기업을 선정합니다. 서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높여 적자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노임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액은 1조 5,290억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또 올해 적자는 7,22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누적 부채는 7조 3,36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윤 의원은 인구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노임 무임승차 제도의 개선 없이는 매년 1조 원의 적자와 2028년 추정되는 누적 부채 10조 원은 청년 세대가 짊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노임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대한 대규모 시민 여론조사를 통해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가 불법 개조를 통해 속도를 높인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에 대한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 브레이크와 엔진 등 장치를 불법 개조해 속도 제한을 없애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SNS에 속도 제한을 없애는 일명 리밋 해제 방법이 소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구글코리아에 해당 동영상 삭제를 요청해 접속 차단 심의를 받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의 법정 최고 속도는 시속 25km이며 이를 개조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인천시가 아동복지시설에서 18세가 돼 보호가 끝난 자립준비 청년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인품 자립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추진합니다. 우선 시는 자립준비 청년의 주거를 지원하는데요. 이를 위해 지난 9월 삼성전자 등과 삼성 희망디딤돌 인천센터 설치 협약을 맺고 건물 매입 절차를 거쳐 자립생활관 16실과 자립체험관 4실을 갖춰 내년 상반기부터 운영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와 공동으로 영종, 노년 지역의 자립준비 청년 전용 오피스텔 15실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취업지원 분야에서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협약을 체결해 주거시설 내 커뮤니티 공간에서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준비 단계부터 취업 후 모니터링까지 체계적으로 돕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시는 보호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5년간 받을 수 있는 자립수당을 올해부터 월 5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과 위탁가정에서 보호가 끝난 청년은 시군구 예산으로 지원하는 자립정착금 1,000만 원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건강기능식품 제조 판매업체의 불법 행위를 수사해 모두 6건을 적발했습니다. 도특사경은 지난 10월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건강기능식품 제조 판매업소와 약국 등 약 60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쳤는데요. 그 결과 미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 행위와 소비기한 경과식품 보관 행위 등을 적발했습니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남양주시의 한 업체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단백질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는데요. 광주시의 한 업체는 소비기한이 5개월이나 지난 식품을 보관하다 단속에 걸렸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